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영국이 경기를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공군에서 10년 넘게 복무한 비행운항 장교였습니다. 전장 가까운 기지에서도 버텼고 수송작전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의 진단서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날 이후 결혼도 가정도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열린 국제공군 교류 훈련에 참가한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한 남자가 저를 다시 보게 만들었고 더 놀라운 건 제 불임 판정 뒤에 누군가 감춘 진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를 절망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고 왜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되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샬럿 헤이즈입니다. 32살 영국 공군 비행운항 장교였습니다. 링컨셔주 크랜웰 인근 군 관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6시 조회, 밤 10시 취침. 제 삶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임무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위, 자궁 내막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도는 할 수 있지만 확률은 5% 미만입니다. 5%.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관사로 돌아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여자로서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연애, 결혼, 그런 건 제 인생과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누군가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가정을 꾸릴 생각 없습니다.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부대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작전 계획, 비행 조율, 위기 대응. 모두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웃는 척하며 축하했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사관학교 동기인 에밀리 워커가 있었습니다. 33살 국방부 국제협력과 소속 민간 분석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유능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시기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은근히 깎아내렸고 뒤에서는 제 불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샬럿은 군인으로는 완벽하지만 여자로서는 외로운 인생일 거야. 에밀리의 말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반박하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한영공군 합동재난구조 훈련 참모로 한국 서산기지에 3주간 파견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또 다른 임무, 또 다른 보고서, 또 다른 회의.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그 훈련에 민간 협력 분석관으로 동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친절은 몰라도 체계는 영국을 못 따라올 거야. 에밀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겠죠. 임무 수행하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는 것. 감정 따윈 없는 3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3주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과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복잡할 거라 생각했던 공항은 놀랄 만큼 정돈돼 있었습니다. 이동 동선이 명확했고 안내판도 깔끔했습니다. 군인인 제 눈에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간단한 인사, 정확한 일정 전달,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서산 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실전은 다르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합동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측 실무진이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자료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상황별 의료 대응 계획, 수송 루트, 비상 연락망.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태준이었습니다. 36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항공구조장교 출신, 현재 군 응급항공의료 협력팀 소속이었습니다. 키는 180cm쯤, 짧은 머리, 침착한 눈빛. 과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헤이즈 대위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방, 필요한 물품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해상재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헬기 이륙, 구조대 투입, 부상자 이송. 모두 정확했습니다. 저는 관찰하며 메모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같이 하시죠. 기지 식당 음식 괜찮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받은 음식은 밥, 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입맛에 맞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태준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오후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윤세라, 34살, 방산 홍보재단 국제행사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화장, 높은 하이힐. 군 기지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즈 대위님. 저는 윤세라입니다. 이번 행사 총괄을 맡았어요. 세라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저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했지만 태준에게는 차갑게 굴었습니다. 태준 씨, 자료 준비는 다 됐죠? 외국 손님 앞인데 실수하면 안 돼요. 세라의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현장형이라 감은 좋은데 국제 감각은 좀 부족하니까. 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태준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전문적이었는데 왜 저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찾았습니다. 샬럿, 한국 어때? 괜찮아요. 체계적이에요. 정말? 난 좀 실망인데. 거칠에만 그럴싸하고. 에밀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가 조용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훈련 3일째 본격적인 합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산악조난 구조 훈련이었습니다. 가파른 지형, 악천 후 가정, 제한된 시간. 어려운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 측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태준이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팀은 좌측 능선, 2팀은 우측 계곡, 3팀은 대기조로 본부 근처 배치. 명령이 간결했습니다. 구조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관찰자로 따라갔습니다. 태준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는 직접 앞에 섰습니다. 부하들에게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밧줄을 잡고 부상자 역할을 맡은 병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괜찮나? 어디 다친 데 없나?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었지만 진짜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장교가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달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복귀했습니다. 에밀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몸으로 때우는 게 한국식인가 봐. 영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에밀리는 현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태준이 저를 찾았습니다. 헤이즈 대위님,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국밥집 하십니다. 가까우니 들러가시죠.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 시내로 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에 정미숙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초반 환한 미소, 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아들이 외국 손님 데려왔네. 어서 와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요, 앉아. 뭐 먹을래요? 저는 국밥 줄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적극적이십니다.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고기, 밥, 국물.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향이 좋았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군인은 밥 많이 먹어야 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울컥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겨줬을까요? 부모님은 멀리 계셨고 군대에서는 누구도 제 감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식사 후 태준이 저를 기지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헤이즈 대위님 보고 좋아하셨어요. 정말요? 네. 먼 데서 와서 고생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훈련 5일째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습니다. 해상재난 모의 훈련 중이었습니다. 헬기에서 구조대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장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병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높이가 낮았지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현장이 긴장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병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있나? 어디 아파? 다리가 아파요. 괜찮아. 내가 있어. 움직이지 마. 태준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혈, 부목 고정, 활력 징후 확인. 모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도 뛰어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헬기 이송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헬기팀에 연락했습니다. 5분 안에 이송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병사가 실렸습니다. 태준이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헬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태준은 끝까지 병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이었지만 그는 진짜 책임을 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사는 무사했습니다. 경미한 골절이었고 회복 가능했습니다.
태준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태준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군인이니까요. 부하를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군인이니까. 그는 직급이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야간 대기 근무를 함께 서게 됐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태준과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헤이즈 대위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싶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자랑스러워서 군인 됐는데 지금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 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부하들, 동료들, 가족들.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진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이즈 대위님은 아이 좋아하십니까? 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까 훈련 때 보니까 아이들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네? 3년 전 불임 판정받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연애도 포기했습니다. 태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군인으로만 사는 거. 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이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억울하다. 맞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해도 현실이에요.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 현실도 바뀔 수 있을까요? 훈련 2주째 저는 태준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휴일입니다. 서산 바다 구경 가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람 쐬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바다로 갔습니다. 서산 대산항이었습니다. 넓은 바다, 차가운 바람, 갈매기 소리.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생각 정리할 때요. 무슨 생각하세요? 가족, 미래, 책임. 이런 것들이요. 태준이 바다를 봤습니다. 저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반복됐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헤이즈 대위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 그게 뭐였죠?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그럼 평화로우십니까? 평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조금은요. 여기서는 평화로워요. 그럼 됐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가 저를 찾았습니다. 샬럿, 어디 갔다 와? 바다 구경했어요. 누구랑? 태준 씨랑요. 에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요? 군인이 감정적으로 얽히면 안 되잖아. 특히 외국인이랑. 저는 그냥 친구로.
친구? 너 눈빛 봐. 그게 친구 눈빛이야? 에밀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너 불임인 거 잊었어? 그 남자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에밀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세라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국제 행사 규정을 들먹이며 저와의 비공식 접촉을 문제 삼았습니다. 태준 씨, 외국 장교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규정 위반이에요. 업무 관련 대화였습니다. 업무? 바다 구경이 업무예요?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삼으실 거면 보고서 올리십시오. 진짜 올릴 거예요. 당신 경력에 흠집 날 텐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라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고집세네요. 좋아요, 두고 봐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태준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자기 경력이 위험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저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곤란하시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태준 씨,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은 제 동료니까요. 동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동료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과연 이 감정을 인정해도 될까요? 훈련 마지막 주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준에게 제 마음을 말하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임인 제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헤이즈 대위님,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신 눈에서 슬픔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이기려는 강함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 씨,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네. 당신이 중요합니다. 아이 여부가 아니라요.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저도 좋아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영국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샬럿 헤이즈 대위가 한국 현장 인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경고가 왔습니다. 헤이즈 대위, 즉시 관계를 정리하시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윤세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상관에게 항의했습니다. 한태준 팀장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징계하십시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태준과 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작별 인사가 있었습니다. 공식 자리였습니다. 저는 태준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태준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도 답장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곤함.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이즈 대위,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검사하겠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거 진단 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헤이즈 대위, 과거 진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검사가 불완전했습니다. 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진? 3년간 제 인생을 무너뜨린 게 오진이었다고요? 누가 그 진단을 했습니까? 당시 담당 군의관은 에밀리 워커의 친척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에밀리, 그녀가 이 모든 것 뒤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태준은 정말 올까요? 일주일 후 태준이 영국에 왔습니다. 휴가와 개인 비용을 감수하고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과 아이 때문입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태준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네, 우리 아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질투했습니다. 샬럿, 너 정말 운 좋네. 오진이었다니. 운이 아니에요. 당신이 막은 거잖아요. 뭐? 당신 친척이 담당 의사였어요. 당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죠? 에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 곧 밝혀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군 감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친척 의사가 불완전한 진단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뒤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에밀리는 국방부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샬럿,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은 무슨. 난 그냥 질투했어. 너는 항상 완벽했잖아. 완벽? 나는 3년간 지옥에서 살았어. 당신 때문에. 에밀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태준과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으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영국보다 한국이 좋아요. 당신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태준이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기다릴 거예요. 몇 달 후 저는 영국 공군을 전역했습니다. 10년 복무를 끝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갔습니다. 서산으로 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며느리. 어머니. 이제 가족이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자. 저는 울었습니다. 가족. 제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 의료진이 세심하게 관리해줬습니다. 정기검진, 영양상담, 심리지원. 모두 완벽했습니다. 태준은 매일 제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요. 당신이 있어서 힘들지 않아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응.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딸. 태준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서연으로 지었습니다. 서쪽 바다에서 만난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몸조리 잘해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까요?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0일 돌 첫걸음.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태준은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밤중 수유도 함께 깼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당신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준 씨, 저 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요? 영어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태준이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서산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친해졌습니다. 선생님, 영국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한국이 더 좋아요. 왜요? 여기 따뜻하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군인 시절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퇴역 공군 중령이셨습니다. 샬럿, 잘 지내니? 네, 아빠. 잘 지내요. 손녀 보고 싶구나. 한국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한 달 후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 만난 태준을 보시더니 악수하셨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을 안으셨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손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머무시며 아버지는 한국을 경험하셨습니다. 국밥집, 바닷가, 시장. 모든 게 신기해하셨습니다. 샬럿, 너 좋은 곳에 왔구나. 네, 아빠. 군인으로서 너를 키웠는데 이제 보니 행복이 더 중요하더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강하게만 키웠어.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저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아버지가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인사했습니다. 행복해라, 샬럿. 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해 겨울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이즈 씨, 한영 군사교류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요? 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준과 상의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하세요. 시간 괜찮을까요? 제가 서연 봐줄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영국군의 교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윤세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산재단에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허위 보고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질투가 그녀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증오는 제 행복을 빼앗을 뿐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3살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도 군인 될래요. 왜? 엄마처럼 멋있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행복이야. 행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서연이가 4살이 됐을 때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헤이즈 씨, 자서전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6개월간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썼습니다. 불임의 아픔, 한국에서의 만남, 진실 발견, 새로운 삶.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에서 찾은 나로 정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나왔고 곧 영국에서도 출간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인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헤이즈 씨, 당신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포기하려 했는데 책 읽고 다시 시도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와요. 책은 여러 나라로 번역됐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닿을 줄 몰랐습니다. 영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헤이즈 씨, 토크쇼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했습니다. 태준과 상의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저와 서연이는 괜찮아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5년 만에 런던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빠르고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토크쇼에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공군 장교였죠?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 엄마이고요. 후회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성공, 명예,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요.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교육일 계속하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쇼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태준과 서연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태준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5년 전 처음 봤던 그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임신이었습니다. 정말요? 태준이 놀랐습니다. 응. 8줄에 서연이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동생 생긴대. 진짜요? 남동생이요, 여동생이요? 아직 몰라. 어떤 게 좋아? 둘 다 좋아요. 나 언니 될래요. 임신 기간은 첫째보다 수월했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일도 계속했습니다. 한영 군사교류 자문 일도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헤이즈 씨 쉬세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또 딸이네요. 좋아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연으로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인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째. 응, 우리 둘째. 서연이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응. 서연이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았어. 나 잘할게요. 좋은 언니 될게요.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딸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포기했던 꿈을 한국에서 이뤘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영원할까요? 지연이가 돌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산에 작은 영어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빈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어 책 좀 보내줄 수 있어? 한 달 후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글 책도 모았습니다. 출판사에 기증 요청도 했습니다.
천천히 도서관이 채워졌습니다. 샬럿 내 영어 도서관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관일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 책 많다. 선생님, 이거 읽어줘요.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간단한 단어, 그림 설명.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그럼. 매일 올게. 도서관은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어른들도 왔습니다. 선생님, 나도 영어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해요. 기초 회화를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이즈 씨, 농어촌 영어교육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이요? 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서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해요. 놀이로, 노래로, 일상으로 배워야죠.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 마을을 방문하며 교육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영어 좋아하게 됐어요. 보람찼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에밀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샬럿,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지금 작은 마을에서 자원봉사하며 살고 있어. 너처럼 행복하진 않지만 속죄하며 살려고 해. 용서해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용서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행복하게 살아. 증오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지금? 네. 정식으로 하고 싶어요.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결혼식은 서산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영국에서 오셨습니다. 샬럿, 행복해 보인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태준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서연과 지연이 꽃을 뿌렸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했습니다. 저는 태준과 서약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지킬게요.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당신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25년 가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선서식에서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서문을 읽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이 박수쳤습니다.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축하해,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가족. 제게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영 군사교류 발전 공로였습니다. 시상식에 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헤이즈 한샬럿 씨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져요? 영국 군인이었던 제가 한국 정부에서 표창을 받다니. 당연하죠. 당신은 자격 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영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둘 다야. 엄마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로 태어났어. 너희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피도 흘러. 둘 다 자랑스러운 거야. 그럼 나도 멋져요?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제일 멋져.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지연이도 자랐습니다. 이제 3살 말도 잘하고 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언니, 나랑 놀아줘.
그래, 우리 동생. 두 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 문화의 아이들입니다. 영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들이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줬어요.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모두 배웠어요. 저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책임,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 모두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그해 봄 도서관이 확장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더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책도 늘어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도 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영어 실력이 늘었어요. 천만에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마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이즈 씨, 한영 문화교류 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문화교류 대사요? 네. 당신만큼 두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영광이었습니다.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람찼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불임, 외로움, 차가운 군대 생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보람찬 일, 따뜻한 공동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아니,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이 감사가 영원할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3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커피 마실래? 고마워. 서연과 지연이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도서관 가요? 응. 같이 갈까? 좋아요.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예쁘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책이야. 선생님이 쓴 책. 제 책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버전으로 각색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와, 선생님이 썼어요? 응. 선생님의 이야기야. 들어볼래? 아이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슬펐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으로 떠났죠. 그곳에서 착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2명의 예쁜 딸이 태어났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해요. 매일 웃고 매일 감사해요.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자예요? 응. 바로 나야. 와, 대박. 오후에는 어른 수업이 있었습니다. 영어 회화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열정은 완벽했습니다. 수업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샬럿 고맙다. 너 덕분에 인생이 재밌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배워요. 너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야? 된장찌개. 당신 좋아하잖아. 최고야.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연은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은 일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도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서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지연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둘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태준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야.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샬럿. 응? 행복해? 너무. 당신은? 나도.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도 그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절망 속에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불임, 외로움, 차가운 삶.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태준이라는 사람, 서연과 지연이라는 딸들.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화려한 계급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샬럿 헤이즈, 아니, 이제는 한 샬럿. 한국의 며느리, 두 딸의 엄마, 마을 선생님.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영국 공군 장교였던 것보다 훨씬 더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을 겁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태준이 있고 방 건너편에 서연과 지연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샬럿 헤이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